다르다라는 개념이 일부러 제가 쓴 용어긴 한데요. 이제 영재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잘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사실은 영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끊임없는 머릿속에 끊임없는 내적 자극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민입니다. 저는 이제 천안에서 에듀코어 수학이라는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30년 동안 아이들 수학을 가르쳐 온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영특하고 수학적 이해가 높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고 싶어서 대학원에서 영재교육학을 공부했고요. 영재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 생활적인 태도적인 문제, 뭐 이런 학교 생활에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 공부에서 임상심리사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뇌과학 공부도 하고 심리학, 뭐 신학도 좀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아이들, 영재 아이들 좀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저만의 관점을 갖게 되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번에 영재는 다르게 작동한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영재 부모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재라고 하면은 어머니들이 떠올리시는 그런 생각이 미디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이제 이미 성취를 된 아이들,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영재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저렇게 똑똑한데 왜 생활도 조금 보편적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근데 거기에 맞는 뭐 양육에 대한 솔루션은 책에 봐도 잘 나와 있지 않고, 뭐 이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아이를, 괜찮은 아이 같은데 어떻게 길러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이제 되게 뭐 답답함, 뭐 이런 것들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시긴 하죠. 그래서 참 이해가 좀 안 된다. 보통 엄마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똑똑하면 뭐든지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린아이가 자기 고집이라고 하면 자기도 아직 잘 모르는 텐데 어떤 성향, 편협된 성향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너무 예민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궁금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기르기 힘든 아이, 뭐 이렇게 인식되긴 하죠. 근데 때로는 이제 인지적으로 좀 탁월한 아이들 중에서 스스로 부모와 개의치 않고 이제 잘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런 아이들을 표준 삼아서 본다면, 근데 대부분의 영자아이들은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똑똑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이해력도 좋고 예의도 바랄 것 같고, 뭐 양보도 잘하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설명해 주면 바로바로 좀 더 자기가 또 효율성 있게 활용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진 않고, 이제 뭐 관습에 대한 의문? 왜 꼭 인사해야 돼? 뭐 이런 의문도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왜 양보해야 돼? 그러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자기가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아예 뭐 학습할 의욕도 안 보이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부모들이 좀 착각을 하는 측면이 좀 있긴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이 우선되잖아요. 사실 약간 지금 보통 웩슬러 검사상으로 볼 땐 130? 그 이상을, 우리는 이제 이 표준편차 이상 되는 2.2% 되는 아이들을 영재 아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상은 그게 100% 지표상으로 상관관계가 높진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145 이상 되는 아이들은 학습적인 문제는 거의 없어요.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고, 어쨌든 일반 아이들보다 학습의 습득 속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연령상으로 보면 한 3, 4세 정도는 인지적으로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의 학습이나 중학교 수준의 학습은 사실 공부할 게 없다고 봐도 문제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뭐 공부하는 거에 대한 염려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부딪힘이 발생하는 거. 제 책에도 썼지만 이게 다르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영재하면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라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의 생활 그런 어떤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 잘하는 아이, 뭐 이런 개념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아이, 전혀 다른 세상, 그러니까 표준 편차에서 벗어난 아이가 표준 편차 속에서 산다는 자체가 매우 어렵잖아요. 야구로 따지면 LG 팬이 하나 팬 속에서 응원하는 기분이랄까, 뭐 이렇게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진짜 영재 아이들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라든지 사회성 이런 거는 사실 부딪힘이 많을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영재적 태도는 많이 보이는데 잠재력을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애매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만 방치하면 공부를 안 할 성향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성보다는 학습적인 것을 되게 염려를 많이 하죠.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 전반적인 학습을 잘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부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을 안 한다든지, 수학을 잘하는데 영어 공부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학습에 치우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아이들과 관계는 그 두 번째 치고, 내 아이가 저 정도 잘하는 아이가 이것도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 이게 간절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 그냥 두고 못하는 것만 계속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형태의 부모님들이 나타나긴 하죠. 다르다라는 개념이 일부러 제가 쓴 용어긴 한데요. 이제 영재라고 하면 모든 걸 다 잘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사실은 영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머릿속에 끊임없는 내적 자극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아이들은 내적 자극보다 성장하면서 외적 자극에 반응하기 되게 바쁘라고 보시는 게 더 맞기는 해요. 왜냐면 감각을 통해서 외부 자극을 해석하는 것에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면, 영재 아이들은 외적 자극보다 내부에서 나타나는 의문, 궁금함, 아니면 앞뒤가 맞지 않는 비논리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사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적고 내적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많고, 일반 아이들은 대부분 앉아 있다가 외부적 자극이 약해지면 엄마 나 심심해, 나 심심해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 영재 아이들은 심심할 틈을 좀 못 느끼긴 해요. 이거 하다가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또 저거 좀 하고, 저거 하다가 또 다른 생각하면 이거 하고, 내부적 이런 자극이 팽배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아이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아이를 접근해야지, 뭐든지 다 포함하고 잘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영재를 이해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재란 우리나라의 그 영재교육진흥법에 보면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영재라는 정의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재라는 것은 우선은 타고난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금 요게 문제성이 좀 있는데, 그럼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고난 잠재력은 특별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게, 이게 조금 영재 아이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도 영재라고 하면 일단은 타고난 잠재력, 그 잠재력을 저는 이제 책에서는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뭔가를 발현시켜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발현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 거기에는 이제 많은 또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 지적 호기심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탐구력, 뭐 과제 집착력, 이런 것들이 다 나타냈을 때 이런 아이를 영재 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적당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영재라고 하면은 외적인 부분에서, 뭐 육체적 측면에서 우리 영재라는 표현은 무슨 체육 특기자 이런 뭐 예체능 말고는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예민함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뇌는 사실은 이 세상을 이해하고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뇌가 하는 것이 항상성 또는 이제 예측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뇌는 예측을 하는 것을 되게 선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예측을 하면 뇌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에 불안도도 떨어뜨리고, 그럼 예측을 하려면 사실 예측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많은 정보량의 수집인데, 그럼 정보량이 많을수록 예측력은 되게 정교해지면 자기 뜻대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되게 불안도가
낮춰지고, 여기 통제력이라면 이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영자아이들은 시냅스를 분석해 보면 일반 아이보다 시냅스의 연결망이 한 2배 정도 더 풍성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뭐 볼펜을 보더라도 볼펜의 그 형태적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볼펜의 끝자락에 그냥 뾰족한 요소를 보게 되는데, 그 뾰족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뾰족함은 날카로움은 뭐 참, 뭐 이런 식으로 확대적으로 이제 되게 미세하게 번져나가는 현상인데, 요걸 이제 제가 책에서는 방사형 뇌 구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방사형 뇌 구조가 사실은 세상을 되게 작은 정보까지 수집하는 데 매우 유리하지만, 그렇게 유리해서 뭐 자기가 많이 이해하고 세상을 이제 통제하고 어쨌든 예측력을 높여서 불안도를 낮출 수 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되게 두려움도 많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공포도 더 느끼고, 감각적으로 아주 민감해서 뭐 사소한 뭐 옷을 사면 옷에 붙은 택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되게 싫어하고, 뭐 이런 아주 부작용이 나타나기는 하죠. 그래서 영재아이들은 태어나면 사실은 예민성을 빼버리면 영재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영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민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영재는 이제 고유성하고 이제 영재성은 좀 차이는 있기는 한데, 인간은 각자 다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일단은 다름의 고유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회와 과정을 통해서 고유성은 상실시키고 집단성, 공동성으로 가는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교육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각자가 갖고 있는 개별성을 확장하면 영재성이 될 수 있느냐?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어떤 기반 조성이 돼야 할 수 있는데, 이 교육적 체계를 보면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에서 획일 교육을 고등학교 때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많은 개별성이 다 뭐 죽는다? 그게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사실은 각자가 태어나고 있는 고유의 뭐 잠재성? 이거는 누구나 개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지능 지수 중에서 가장 늦게 발현되는 지수가 이제 대인관계 지능이라는 건데, 대인관계 지능 같은 경우는 이제 20세 넘어서 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많은 아이들에 대한 관찰과 뭐 대면했을 때의 느낌, 저 아이는 저럴 때 저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쌓여야 나중에 통합적으로 한 성인이 됐을 때, 아, 나는 저 아이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대인관계 지능이 발달되는데, 그거는 타고났다기보다는 많은 시행착오와 기질적 측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합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유재석이랑 강호동, 뭐 신동엽 이런 분들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거나 뭐 어떤 한 분야의 특질을 갖다기보다는 남들을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해준다는 그 하나의 어떤 그런 기질적 특성이 나중에 영재성 비슷한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갖고 있는 특정한 부분만 빨리 발견한다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인의 25%가 자기 특성을 좀 이해하고 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하는데, 남은 75%는 사실 지금 40세 넘은 어른한테 물어봐도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사실은 자기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이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긴 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의 한 10% 정도가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나머지 90%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 형태로 성장한다, 이런 형태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장래나 뭐 자기 희망사항 이렇게 물어보면 직업군을 말하지 자기의 특성을 말하는 아이들이 적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론상으로는 누구나 영재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타고난 어떤 자기의 기질적 측면이 이제 우선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많은 부모들이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